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정 전 실장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며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출마 선언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을 떠나겠다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예정됐던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고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이번 후보로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런 상식과 보편성, 국민 눈높이에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하지만 정 전 비서실장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반발은 보수 정치의 고질병이라며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광역 단체장 후보로 공천하는 마당에 경선 기회조차 주지 말자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갈등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관위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고요. 다만 현재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정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심사를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의 출마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공천 결과가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 지침을 둘러싼 갈등 속에 충남도의회가 오는 6일 선거구 수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는 천안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수정 요구로 마련됐으며 이견이 이어지면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조례안은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기획보도 충청의 선택. 오늘은 대전 서구청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정치와 행정, 교육의 중심지인 서구는 지방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와 더불어 조국혁신당 유직원 후보까지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는 시청을 비롯해 정부 청사, 학원가와 상업지구까지 대전의 심장부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 서구는 대전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제와 교육,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서구민의 선택에 따라 대전의 정치 지형도가 바뀔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큰 지역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지방선거마다 서구의 선택에 따라 대전시장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구청장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시장과 같은 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국민의힘 서철모, 조국혁신당 유직원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전문학 후보는 구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정치인으로서의 현장 중심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구민 참여를 늘리는 구민주권 시대를 실현하고 서구를 기본사회 1번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구의원, 시의원부터 시작을 한 정치인입니다. 현장에서 성장을 한 정치인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 도박장 폐쇄 운동부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 정치인입니다. 운동화 신고 현장에서 뛰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지난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행정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 만족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과 주거 재정비 사업, 민선 8기 성과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심 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마 변동 재정비 사업과 둔산지구,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가 보장되는 그러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서구의 제도약을 이끄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는 혁신기업 창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를 바꿀 혁신가임을 자처했습니다. 산모들을 위한 ICT 스마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어학연수형 서구 글로벌 어학당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시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던 창업가 정신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이곳 한민시장, 도마시장에서 평촌 산당까지 정말 발로 뛰는 얼굴 까만 현장형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노후화가 시작되며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에 대전 서구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오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G2 경제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민선 8기의 추진력을 재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무궤도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3에서 6호선을 임기 4년 내에 개통하겠다는 교통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허태정 후보를 향해 정책 검증을 위해 10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세종 조치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400여 세대가 나흘째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암흑 속 생활이 계속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야외 주차장 한편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앞에 주민들이 모여 휴대전화를 충전합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나온 여성도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데요. 찬물인데 이제 서서로 데펴가지고 긴 머리라 말리기도 힘들고. 지난 1일 밤 지하 전기실에 불이 난 세종 조치원의 한 아파트. 나흘째 1,4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음식 조리가 어려워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니까 밥 못 해 먹고 식사는 사다가 먹죠. 13층이라 누가 배달 올라 그래요? 가서 요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사가지고. 고령의 주민들은 물과 과자 등 지원품을 받아도 멈춰선 엘리베이터 때문에 집에 돌아갈 걱정이 앞섭니다. 그나마 의용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드라이아이스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냉장고 속 음식들과 의약품 보관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호해졌죠. 엄청 좋았죠. 냉통. 이거는 이제 다시 얼어지고 그다음에 냉장에는 냉기가 돌고. 화재로 끊겼던 수도와 가스는 돌아왔지만 전기는 전선다발이 소실되며 여전히 멈춰선 상태입니다. 다만 이날 오후부터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공용 전기부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세종시는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국과수화협의회 감식 절차를 단축하면서 당초 최대 3주로 예상됐던 복구 시점을 앞당겨 오는 6일 전 세대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화재 원인을 감식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복전 시간을 대폭 당겨서 5월 6일 날 전 세대에 통전이 가능하도록. 민간 숙박업체와 공공임시주거시설의 30여 세대 9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전기 공급 재개에 맞춰 주민들의 일상도 돌아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경찰청이 어제 새벽 5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5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대전, 2명은 타 지역 거주자로 3대 2로 나뉘어 싸움을 벌였으며 폭력 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에서 각각 술을 마신 뒤 건물에서 나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쯤 세종시 연세면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혀 현재는 대응 1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이 불로 60대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세종시는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한 주간 경기 흐름을 짚어드리는 불꽃 이글스입니다. 한화는 지난주 SSG와의 주중 홈 3연전에서 1승 2패, 삼성과의 원정 주말 3연전에서도 1승 2패로 모두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2승 4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6까지 벌어지며 팀 순위는 9위까지 내려앉았는데요. 10위 키움과의 경기차가 반경기에 불과해 이제는 꼴찌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주 한화를 돌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역전패와 마운드 붕괴입니다. 특히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당한 끝내기 역전패가 가장 뼈아팠습니다. 한화가 4대3으로 앞서가던 7회 말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투수 쿠싱을 마운드에 올렸는데요. 7회 최영우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한 쿠싱은 8회를 무실점으로 끝낸 뒤 팀이 6대4로 앞선 9회 말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 디아즈에게 끝내기 3점 홈런을 허용하며 김경문 감독의 3이닝 마무리 선택은 최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어찌 보면 강한 아주 매서운 승부수를 디아즈 스윙 한 방이 뒤집어 놓습니다. 불펜 방화로 인한 역전패는 이제 한화 팬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일 삼성전에서도 정우주가 2실점으로 흔들린 뒤 김종수가 삼성 박승규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30경기를 치른 한화가 7회 이후 당한 역전패만 6차례, 10개 구단 가운데 최다입니다. 문제는 불펜뿐 아니라 선발진까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화이트에 이어 이번 주 삼성전 등판 이후 에르난데스와 문동주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선발 로테이션에 남아있는 투수가 류현진과 왕앤청 2명에 불과한 상태여서 당분간 대체 선발 3명으로 팀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선발이 류현진, 왕앤청 말고는 없습니다. 다 대체 선발이에요. 최악의 부진 속에서 그나마 희망은 포수 유망주 허인서의 맹활약이었습니다. 허인서는 주말 삼성 3연전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고 어제 경기에서는 멀티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홈런 6개로 문현빈과 페라자를 넘어 팀 내 홈런 1위에 오른 허인서는 이제 주전 포수를 넘어 독수리 군단 타선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팀에 이길 수 있게 좀 도움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좋고 일단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홈런을 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하위 키움의 반경기 차로 쫓기며 최하위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한화는 이번 주 기아와 LG를 차례로 만납니다. 기아는 지난 홈 3연전에서 수입패를 당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 우승팀 LG는 올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한화로선 껄끄러운 맞상대입니다. 특히 황준서와 정우주 등 대체 선발진으로 6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대체 선발진 투입으로 불펜 과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최악의 부진 속에 김경문 감독 경질에 대한 요구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한화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불꽃 이글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삼성전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회에 마운드에서 내려온 한화 문동주가 결국 수술대에 오릅니다. 구단 측은 문동주가 2곳의 병원 검진을 받아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정확한 손상 위치 등은 미국 유명 클리닉에 판독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부위는 투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류현진도 지난 2015년 관절 와순 파열 복구 수술 후 성공적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막 9일 만에 관람객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누적 방문객이 52만 명을 기록했으며 어린이날 연휴를 기점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체험형 행사로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행사 종료까지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정 초등학교로만 학생이 몰리며 도심 속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사라지는 학군 쏠림 현상,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에 따라 배정되지만 위장 전입과 행정 공백이 겹치며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학군 쏠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에 따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편법이 이어지며 통학구역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두 학교의 통학구역은 각각 5천 세대로 1994년 개교 초기엔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 학생 수는 2010년에 3배, 현재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고 결국 한 곳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 특성을 가지면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하는 뚫어도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근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우리 여기를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을 써서 여기를 안 가는 거죠. 그래놓고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를 문 닫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위장 전입을 적발하고도 해당 자치구로 통보하지 않았고 자치구 역시 신고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 등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따로 그런 위장 전입 관련해서는 연락 온 게 없고 거기 안 사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따로 나가는 게 없어요. 문제는 위장 전입이 확인된 학생을 교육청이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어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학생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통해 그 학교군별 학생 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수 격차에 맞춰 교육청이 학구를 재조정하는 것 역시 학부모 반발과 민원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특정 학교로 선호가 쏠리지 않도록 도시개발 단계부터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내 자녀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 세대를 만드는 건데 그런 전제 내에서 지방자치제에서 특별히 그거에 대한 장기 플랜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된 도시의 학군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학교 등을 만들어 선택지를 넓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세종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0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무려 2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은 줄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기증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균 기자입니다. 조혈모세포 4,057번째 공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종경찰청 김재원 경장. 지난해 10월 그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등록했던 조직과 일치하는 10대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증하겠다는 마음, 그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 성사됐지만 환자 상태가 나빠져 이식 수술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이식에 성공했고 10대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체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조혈모세포 기증은 간단한 혈액 채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은 간단한 상담을 거친 뒤에 혈액 5mm가량을 체열하면 끝입니다. 헌혈자는 별도의 체열 없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혈연 조직 일치 확률은 2만 분의 1. 기증자와 환자의 만남이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기반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국내 기증 희망 누적 등록자는 약 45만 명으로 2024년 등록수는 직전보다 1,000건 넘게 줄었지만 이식 대기자는 매년 500명 안팎 늘어 모두 합쳐 7,000명에 육박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그 조직 적합성 항원이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기증 희망자 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매칭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재원 경장의 선택이 만든 기적처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기증 참여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됩니다. 대전 선관위는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새로운 주소지에 투표하려면 오늘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사전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